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조류 생태 연구자입니다. 새를 연구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그냥 새를 좋아해서 탐조가였다가 연구자가 되고 남극에 가서 펭귄까지 연구하게 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다음에 일본에 방문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호텔에서 직원이 왔을 때 보통 외국은 이렇게 팁을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두 가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써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다 산과 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에서 노는 게 되게 좋았어요. 봄이 되면 빙어들이 이렇게 강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걸 막 잡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은 붕어나 잉어들도, 가을이 되면 갖가지 그 산에 있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잣이나 으름이나 머루나 이런 것도 많이 따로 다니고요.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동물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면 이런 생물들을 연구하는 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과학 과목을 굉장히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물학과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물학과를 지원을 하고 대학교를 딱 갔습니다. 그래서 생물학과에서 입학을 해서 이제 무엇을 배우나 이렇게 학과 사무실에 있는 자료집을 쭉 봤는데 그 분자생물학 위주로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저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데 대학 온 김에 일단은 좀 놀기도 해야 되겠다. 뭘부터 하지? 사람들이 일단 많이 좋아하는 악기 그런 거 한번 동아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동아리방을 딱 갔는데 기타 동아리 바로 맞은편에 웬 노란색 큰 새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또 황조롱이라는 맹금류의 사진이었는데 야생조류 연구회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약간 설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문을, 기타 동아리는 가지 않고 그 방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를 진짜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좀 미쳤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거의 매일 새를 봤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전국에 있는 철새 도래지라는 곳은 다 갑니다. 한 번은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천수만이라고 하는 철새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천수만을 도는데 당시에 새가 거의 지금 기억하기로 청둥오리, 고방오리, 가창오리라는 새가 거의 한 40만 마리? 그 40만 마리라고 하는 새는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셀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 수를 하나하나 세면서 그 천수만을 돌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한 바퀴를 다 돌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밤 7시가 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끼 안 먹고 거기를 돌고 나서도 거의 쓰러져서 자고 다음날 또 새를 보러 다니고,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에 나가서 그 새들 관찰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이 다가오는데 공무원 서적도 찾아보고 자격증도 공부를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뭔가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나 새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배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생태계를 조사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너가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대표님이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 길로 이제 학교를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회사로 갑니다.
저는 새만 바라봤던 사람인데 그 회사는 포유류, 양서파 중류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다 연구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새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식물이 있는 곳에 둥지를 틀어야 되고 어류나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게 시야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진짜 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저기 선배들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제가 고민만 하면 길이 나와요. 그게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사분이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학교에 새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다. 너도 한번 같이 가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대학원 이제 연구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새를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새를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새의 공간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새에게 어떤 간섭을 주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더 필요하더라도 좀 영향이 미친다거나 하면은 가지 않고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연구자로 번식 생태를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새의 그런 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탐조가로서 탐조가의 수칙이 있거든요. 뭐 새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 새의 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향수를 뿌리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연구자로서는 그게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연구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새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한 선배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남극에 가서 펭귄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남극? 우리나라에 남극을 가는 사람들이 있나? 전 하나도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새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역마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근데 남극이라니. 역마살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종기지로 가게 됩니다. 네, 세종기지에는 젠투 펭귄과 토큰 펭귄이라고 하는 두 펭귄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두 펭귄의 번식에 어떻게 번식을 해야 얘네들이 잘 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세종기지에는 11월, 12월, 1월까지 3달간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한국은 겨울이지만 남극은 여름입니다. 남극이 제일 따뜻한 시기예요. 근데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남극은 굉장히 춥잖아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그 펭귄들의 둥지를 확인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5시에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외로움과 추위와 이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힘든 게 아니라 펭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남극에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그 번식지 앞에는 펭귄들 잡아먹는 그 표범 물범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펭귄들의 세상에서 퍼스트 펭귄은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펭귄입니다. 앞에서 바닷가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안쓰러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펭귄들이 얼음의 끝에서 바다를 뛰어들 때 뒤에 있는 펭귄들은 앞에 있는 펭귄을 막 밉니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런데 앞에 있는 애는 먼저 들어가면 먼저 잡혀먹을 수 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뒤로 빠집니다. 그럼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발을 헛디거나 밀려서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다 같이 따라서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펭귄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펭귄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잘 살고 있을 애들을 괜히 연구를 한답시고 가서 좀 괴롭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펭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엄청 경계를 하다가 며칠이 지나니까 그 경계가 좀 사라집니다. 이상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경계는 좀 없어지더라도 심장 박동은 계속 많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펭귄들은 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도 이유는 있습니다. 펭귄들은 해빙 의존성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해빙이 감소하고, 그리고 펭귄의 주 먹이인 크릴이 감소하면 펭귄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저희 연구자들이 가서 펭귄의 생태를 좀 연구하고 남극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펭귄 연구자로서는 참 펭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세종기지에서는 젠투 펭귄, 터크 펭귄 연구를 하다가 한 5년을 하고 장보기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황제 펭귄과 아델리 펭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펭귄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로고를 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 그 교수님이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그런 펭귄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유심히 보고 펭귄들이 당신을 굉장히 좀 신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덜 해가 되게 행동을 했던 일들이 이해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극을 마치고 작년부터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그 멸종위기 종들을 복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따욱이라든가 황새, 소똥구리 이런 종들을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걔네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된 것 때문이거든요. 개체수를 많이 늘리더라도 결국은 서식지가 없거나 좋지 않으면 결국 걔네들이 야생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먼저 복원을 하는 일에 지금은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 종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복원하는데 또 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참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어떤 길이 항상 제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정말로 판단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지금도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반드시 길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새를 보다가 새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매일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그 꿈에 나오거든요. 펭귄을 연구하다가도 펭귄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그렇게 꿈에 나올 정도로 생각을 가지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길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